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중국의 청도라는 곳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공원 앞에 붙어 있는 표지판인데요. 일단 이 한국어가 적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반갑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읽어봤는데, 공원으로 금지되는 애완동물과 차량. 이게 한국어인데 뭔가 표현은 좀 어색해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뭐라고 쓰나요? 공원에는 동물과 차량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됩니다. 네, 김민경 씨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어색하네요. 아, 그래요? 대개 이제 우리가 차량 및 애완동물 출입 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네네네. 예. 좋은 년 담배 술 상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밑에 이제 중국어가 적혀 있는데 혼연 연주 상점이죠. 그러니까 이 혼연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혼연. 예.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좋은 년이 아니고 좋은 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야 됐겠죠. 그럼 이제 조은의 담배 술 상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카톡 대화입니다. 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지금 줄게. 계좌번호가 뭐야? 계좌번호 부르라니까? 이분 절대 돈 못 받습니다. 이번에 가본 맛집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 형과 동생에 대합니다. 동생, 귀신이 고칼로리가 무슨 뜻이야? 뭔 소리야? 귀신이 고칼로리야? 아니, 귀신이 왜 고칼로리라는 건데? 아니, 귀신이 고칼로리라잖아. 뭐라는 거지? 있잖아, 그 속담에서 귀신이 고칼로리시라고. 귀신이 고칼로리를 귀신이 고칼로리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카톡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남 얘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죠? 예. 저도 혹시 저런 맞춤법 실수하고 그런 적 저런 있으신가요? 경우가 있었던 게 제일은 아니고요. 이제 네네. 그 같은 동기 중에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칠 때 그 무슨 이렇게 마크 이렇게 체킹하고 이런 그게 무슨 네네. 카드였지? 그래서 OMR 카드죠? 카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OMR 카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5회 말 카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이랬더니 오회 말 카드. 오회말 카드.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듣다 보니까 이런 네. 게 생기더라고요. 예. 오늘 이 방송을 네. 꼭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 옆에 앉혀놓고 볼 거예요. 혹시 이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 네. 예. 1443년에 창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제 572살이 된 거죠. 이 한글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글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한자는 이 한반도에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이 한자가 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 거는 이 고조선이 한나라에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BC 108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이게 무려 400년 넘게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낭랑이 313년에 이제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식민지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한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관료도 오고 군인이 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문자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한국어. 그런데 이 한국어를 표현하는데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어하고 이 한자가 딱 맞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일기를 쓴다. 오늘 참 그 밝은 달이 떴다. 이 밝은 달을 이제 쓰고 싶은 거죠. 일기에다가. 근데 이제 한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한자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명월. 명월이죠. 명자가 밝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월은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월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명월 말고 또 다른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었을까요? 한자에서 소리 나는 대로 혹시 하지 않았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발, 네, 발. 한자 발자. 저희가 지금 명 이런 것처럼 네네네. 밝은, 근. 예, 예. 그러니까 달. 한자에서 소리가 발자.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그 지편전 학사님. 학사입니다. 예. 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 오. 저렇게 지금 필발자, 가까울 근자, 뭐 도달하다, 통달하다. 이게 달자인데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말이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써놓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 밝은 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아, 한자로 아, 저렇게 밝은 달을 적었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요. 예. 그죠? 몰라요. 전혀 명월은 모르시겠죠, 차오루 씨. 알아요. 네,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고 앞에 이제 명월은 아시겠죠? 알아요. 네. 그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선조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생활을 했을 거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적는 명월 방식, 또 소리로 적는 밝은 달 방식, 이런 방식으로 외려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자로 뜨겁다, 열자. 그리고 이제 개 구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차오루 씨는 아시겠죠? 네, 알아요. 예, 이게 뭐죠? 이거 핫도그예요. 핫도그. 아. 그렇죠? 어머.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하고는 네. 관계가 없습니다. 핫도그. 그 예. 뜻으로 예. 핫 뜨겁잖아요. 예, 예. 또 그 개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개라고 그렇죠. 뜻으로 네. 그냥 그대로 통용했어요. 이거 한번 중국어로 읽어봐 주세요. 热狗. 热狗. 르거. 네. 예. 热狗. 이게 소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핫도그하고. 네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월 방식인데 제가 사실은 중국말을 전혀 못해요. 딱 3마디 정도 알거든요. 니하오, 你好, 셰셰, 谢谢. 두어차오첸. 발음이 이상하죠? 네, 예, 多少钱?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네, 그런 건데 제가 중국에 갔다가 한번 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습관상 하루에 그 요거트를 한 병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일단은 뭐 니하오는 돼요. 네. 니하오. 니하오. 근데 이제 중국어 모르니까 요거트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못 알아들을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발음이 좀 잘못됐나? 요거트 플리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요거트.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아 그래 좀 쉽게 가보자. 요크루트. 요크루트 플리즈. 몰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트를 못 사고 네, 이제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슈안나이, 酸奶. 수안나이,奶는 우유예요. 우유고?酸은 시다. 시다. 신우유. 예. 씻는 우유. 그러니까 시큼한 우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명할 방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뜻으로도 적는다. 그런데 뜻과 이 소리 이것을 또 결합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가구가락이죠. 입이 즐겁습니다. 입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입이 왜 즐거울까요? 개운하니까. 개운하니까. 예. 차오루 씨가 발음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可口可乐. 코카콜라. 그러니까 이거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시면 입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뜻도 이제 가깝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따서 이제 표기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이제 한자를 갖고 이제 우리말을 표기한 건데 정조가 쓴 이 편지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끄트머리에 가면요 한글이 있습니다. 뒤죽박. 맨 끄트머리에 뒤죽박죽이라고 돼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조 임금이 심한지한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 정치 상황 막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자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뒤죽박죽이라고 적어버린 게 아닌가. 어머. 한문을 배우면요 10년 동안 배워야 좀 읽을 수 있고 한문을 그리고 10년을 더 배워야 이제 한문을 자기가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갖고 문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한문, 중국어를 읽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문자 문제, 이 언어 생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한민족의 그 천년의 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수건 사업이에요. 15세기에 세종이 나타나셔서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세종은 원래 그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양령이고 둘째가 효령이고 셋째가 충령입니다. 충령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셋째인 이 충령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양령이 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제왕학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사냥 같은 거 하러 다니고 뭐 바둑 두고 건달들하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는 안 하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밤새고 뭐 이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가서 잠깐 노는 거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절도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런데다가 이 양령은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이성에 눈 뜨면서부터 이 기생들하고 많이 그 사귀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매형의 첩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첩이 어리라고 정말 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어리를 또 궁궐에 불러들여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까지 낳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 태종이 많이 주의를 줬습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이 장차 임금이 될 세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주의를 줬어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도 궁에 첩이 많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이 아버지하고 양령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령에게 왕위를 넘겨줬을 때는 이게 나라가 좀 걱정스럽다 해가지고 이 폐위하게 됩니다. 폐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효령은 좀 몸이 좀 약하고 총기가 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만나면 빙긋빙긋 웃기만 하고 뭐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종 생각에는 이게 군주감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얘기한 게 택현입니다. 택현 뭐냐? 어진 사람을 군주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책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다치면 안 되니까 책을 치우라고도 태종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뭔가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 방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효령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술을 한 잔도 못해서 대국의 사신과 대작을 못하면 이것은 이 예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충령은 술을 마실 줄 알고 게다가 적당히 마신다. 그래서 충령을 이 택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세자로 이제 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효령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못 마셔서 그래서 이게 간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그죠? 굉장히 아쉬운 얘기죠. 예. 마셔야 돼, 술 마셔야 돼. 술을 좀 드시나요? 즐깁니다. 즐기세요? 어느 정도? 많이는 못 먹는데 네네. 최근에 약간 좀 약간 바람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왕세 작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안 마시고 즐긴다. 이거 왕세 작가입니다. 예. 술 어느 정도 드세요? 저요? 예. 저는 많이 못 마셔서 나눠서 매일 마십니다. 매일 마셔요? 네, 매일 마십니다. 날마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너무 마신다. 아플 때, 예, 예. 너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예.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좀 횟수가 좀 지나친 거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왕세자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속감입니다.
예, 이건 지나치면은 좀 곤란한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놀랍게도 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1446년에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훈민정음은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해례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글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요거는 이제 한자도 입구자는 네모죠. 거.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입이 왜 네모야 타원형이지 이걸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동그랗지. 동그랗잖아 이걸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입구자 한자에서도 네모로 쓰는 네모나게. 것처럼 네. 바로 이제 입 모양을 이제 미음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창살에서 이렇게 보고 글자를 도안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그 발성기관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일본의 그 노마 히데키라는 그 한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말 경악할 기술이다. 이 소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글자로 형상화한 겁니다.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세종의 천재성이 있다고 봐요. 이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라고 합니다. 자질문자. 이 자질문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성적 그 성질, 특징이 그 글자의 형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영어 알파벳 A를 보면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알죠. 네. 그죠? 그렇지만은 같은 소리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이 영어 알파벳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우리가 이제 어금니 소리 그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라는. 그런데 기역이 비슷하게 생겼죠. 네. 기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게 같은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하고 발음할 때와 그하고 발음할 때 전혀 입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소리는 거칠어지죠. 그렇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적 성질이. 그리고 쌍기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저 세 글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저 비슷한 세 글자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 창제는 아주 그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을 해서 신료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공표할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이분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이 창제 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